잉글리시 TV 61번째 시간. 자, 이번 영상부터는 핵심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동사의 현재 시제. 자, 동사의 현재 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하게 되면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현재 시제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제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 둬야 될 내용은 현재 시제는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동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시제는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제는 뭘 나타내는가? 현재 시제는 일반적인 객관적인 사실, 보편적인 진리, 그리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동작, 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변하지 않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현재 시제로 표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개의 문장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He eats breakfast at 7 in the morning. 이 문장과 He is eating breakfast now. 자, 이 두 개의 문장을 볼 텐데, 우선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현재 진행형이 바로 지금 현재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진행 중인 동작이 바로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내 눈에 보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is eating breakfast now. 이 문장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은 그냥 현재 시제로 적혀 있죠. 자, 이 문장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루 일과 중에서 그 사람의 식사 시간이, 아침 식사 시간이 7시다. 그런 의미죠. 자,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겁니다. 자, 또 다른 문장을 보겠습니다. He goes to KM University. 이 문장과 He is going to KM University now. 자, 이 두 개의 문장을 비교했을 때, 자, 첫 번째 문장에서 He goes to KM University. 자, 이 문장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KM 대학교로 지금 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 학교의 학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KM 대학교에 다닙니다. 자, 이 표현이 정확하겠죠. KM 대학교에 다닙니다. He goes to KM University. 다른 말로는 KM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KM 대학교 학생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He is going to KM University now.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KM 대학교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진행 중인 동작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꼭 KM대학교 학생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는 방향이 KM대학교란 얘기지, 목적지가 KM대학교고 그 대학교로 가고 있다는 의미지, 그 사람이 KM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보장은 못하는 거죠. 물론 그 학교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의 차이는 이런 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나타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문을 통해서 현재 시제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Jane plays the piano. 이 문장에서 그 사람 Jane은 피아노를 칩니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Jane은 피아노를 칠 줄 압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Jane is playing the piano. 이렇게 되겠죠. 그냥 Jane plays the piano. 이렇게 말하면은 Jane은 피아노를 칠 줄 압니다. 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또 다른 문장. He comes from Korea. He comes from China.
He comes from England. He comes from, she comes from. 이 come from이란 동사는 국적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He comes from Korea. 그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He comes from China. 자, 국적은 변함이 없죠. 자, 어떤 사람의 국적은 여기가 되었다가 저기가 되었다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사실. 그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으로부터 옵니다. 한국으로부터 옵니다. 자, 이런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Angela lives in New York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엔젤라가 지금 사는 곳이 뉴욕이다. 엔젤라는 뉴욕에 삽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 문장에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이런 얘기죠. 엔젤라의 집은 뉴욕에 있습니다. 엔젤라가 사는 곳은 뉴욕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뉴욕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굳이 진행형으로 말한다면 Angela is living in New York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것과는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설명도 드렸죠. 현재 시제는 객관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 이런 것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Light travels at almost 300,000 kilometers per second. 이렇게 말했는데, 자, 빛의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이죠.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얘기인데, 자, 우선 여기서 주의해야 할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travel, 이 동사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행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곤란합니다. 자, 사람이 되었든 사물이 되었든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을 한다는 뜻이 바로 travel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light travels 하게 되면은 빛이 여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빛은 움직입니다. 빛은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얼마나 얘기입니다. per second, 초당 300,000 kilometers per second. 그러니까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인다. 여기서 과학적인 사실이죠. 변함이 없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쓴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장.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자,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자,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습니다. 자, 물에 끓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역시 현재 시제로 쓴다는 거죠. 자,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형 그리고 과거 시제를 이야기할 때가 올 텐데 그때 가서 좀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사실 그리고 물에 끓는 점이 100도라는 사실, 섭씨 100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과학적인 사실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내 눈앞에서 진행 중인 동작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동작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라는 점을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정해진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앞으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그런 스케줄에 의한 일정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usually get up at 6 in the morning 이렇게 말했죠. 주로 아침 기상시간이 6시다 그런 얘기죠.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침에 하루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주로 6시입니다. 그런 얘기죠. I go hiking every weekend. Every weekend. 자, 매 주말마다 등산을 갑니다. 자,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한 내가 등산을 가는 시간은 거의 매번 주말마다 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일상. 이런 일상도 현재 시제로 나타낸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현재 시제의 조금 예외적인 상황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썼지만 미래의 동작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 시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때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he school term starts next week. 자, 학기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명백한 미래를 가리키는 부사, 명백히 미래를 가리키는 시간 부사,
즉 다시 말해서 이 문장에서 next week, 다음 주라는 말이죠. 자, 다음 주에 신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는 이겁니다. 명백하게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미래 시제 will 동사원형, be going to 동사원형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굳이 그냥 현재 시제로만 써도 우리는 미래 시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가 되면 신학기가 시작될 겁니다.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문장 보시죠. The train to Seoul leaves at 6 this evening. 이렇게 말했죠. 자, this evening 오늘 저녁 6시에 서울행 기차가 떠날 겁니다. 떠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차 시간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6시에라는 미래를 가리키는 시간 부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문장이 복잡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단어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will leave 혹은 is going to leave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미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fly to Paris next week. 자, 다음 주에 파리로 갈 겁니다. 자, 비행기로 파리로 갈 겁니다. 그런 얘기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라고 하는 시간 부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We will fly to Paris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살펴볼 내용은 그겁니다. 현재 시제를 쓰지만 미래의 의미가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냐? 명백한 미래를 가리키는 시간 부사가 함께 올 경우에 그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은 현재 시제는 지금 현재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하게 될 객관적인 사실, 보편적인 진리, 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일들 이런 식의 일들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쓴다는 점 한 가지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백한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와 함께 쓸 때는 미래의 의미도 될 수가 있다는 점.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